정치마수다. 오늘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도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검찰 수사권 문제 굉장히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자, 이거 가장 큰 화두인 거는 분명한데, 자, 요것만큼 관심이 있는 게 이 지방선거이거든요. 자, 민주당에서 특히 제일 관심 받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장 후보 누가 나오느냐잖아요. 오늘 보니까 출마 선언했던 송영길 전 대표 또 박주민 의원 컷오프를 했더라고요. 이게 최종적인 결정은 일단 아닌 거죠. 네, 어저께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예. 일단 결정을 한 것이고요.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예. 최종 확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혹시 그런 결정이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내려진 배경은 어떤 겁니까? 전략공천 지역으로 예. 지난번에 선정을 하게 될 당시에 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야당이 된 조건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지방선거인 만큼 굉장히 당의 그런 중요한 결정 사항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 1차적인 논의 결과가 이제 당 대표로서 대선을 책임졌던 송영길 대표와 그리고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일단 전략 지역인 만큼 논의를 일단 1차로 배제를 하고 나머지 후보자들을 좀 찾는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의 재등판 뭐 이런 것과도 연결을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에.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서울시장으로 재등판하는 거는 그거는 적절치 않은 그 얘기는 거고.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당 대표 이제 당권과 관련 연관이 그렇죠. 돼 있다 큰 이렇게 그림에서 지금 봤을 때 말씀하시는 그렇다는 거죠? 얘기인 것 그럴 같은데요.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결국 그 친명과 이제 비명 사이에 비명하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그 사이에 어떤 갈등 내지는 이제 경쟁 관계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략공천에 이제 이낙연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서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물급 그런데 명분이 또 있는 거물급 하니까 이제 이낙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나왔을 때 그럼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를 나오게 되면 이 전체의 구심점이 되죠. 지방선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전대를 앞두고 민주당의 이제 친명 그룹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일종의 불쏘시개 투혼차 이렇게 출마를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너무 빨리 불쏘시개로 그냥 끝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아마 애초에 저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필 제 생각에는 이게 컷오프 될 게 아니었는데 하필 한동훈 건 인사청문회 이게 지금 딱 나오면서 전세금 인상 이 문제가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주민 의원 건을 그냥 넘어가면 민주당이 내로남불에 걸리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예, 어떻게 보면 그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지사 건은 이낙연 전 후보 건은 아마 그래도 쉽게 나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오시려면 아마 이재명 전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찾아가서 삼고 처리하면 그때는 나오실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이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혁신하고 반성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대위에서는 아무래도 당 전체와 전체 정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조금 격론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고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후보로 좀 적절하냐 이런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지금 뭐 예를 들면 유시민 전 장관처럼
밖에 계신 분들 중에도 좋은 후보가 계시긴 하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아마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은 뭐 다른 분들 이렇게 해서 경선을 하든 아니면 전략공천으로 한 명을 이렇게 딱 정해서 하든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저는 무엇보다는 하여튼 이번 계기가 민주당의 혁신과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도부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낙연 후보는 좋은 후보입니까? 아니면 나올 의사가 있으실까요? 충분히 이제 예. 좋은 후보로서 조건을 갖추고 계십니다만 어제도 보니까 자기는 절대 생각이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예.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전혀 뜻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아마 그 진정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무래도 뭐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가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자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로는 아까 유시민 장관이나 예. 뭐 다른 김현종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도부에서 아마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후보 찾기 어려운 지역이 이제 서울이라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니까 강원도가 조금 관심 내지는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일단 한번 단수 공천했다가 지금 그 결정을 미루고 네. 다시 이제 경선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이게 지금 관심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여기에 윤심이 작용했느냐 뭐 이런 그렇죠.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좀 윤심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됐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뭐 황상무 이 후보께서 이제 이게 자가 발전한 건지 아니면 진짜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TV 토론을 뭐 이렇게 도와줬다 이렇게 돼서 본인이 이제 윤심을 얻고 있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왜냐하면 이분이 인지도가 좀 낮으세요. 특히 강원도에서 또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신 건데. 경선 어쨌든 그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굉장히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경선을 하게 되면 어쨌든 당에서도 굉장히 그 낯설은 얼굴이고 또 뭐 아나운서 하셨지만 크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스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평범하신 분이라 이분이 이제 그러면 경선하면 이길 수 있겠냐. 사실 못 이길 거로 많은 분들이 예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수 공천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윤심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개파에 또는 어떤 갈등이 있는 거냐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뒤집어진 걸 보면 윤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한 윤심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광재 전 지사께서 나오신다 안 나오신다 뭐 얘기들이 있는데 강원도라는 곳은 굉장히 지역색이 있고 충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도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처럼 그냥 아무나 이렇게 내보내도 이렇게 조금만 유명하면 다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이광재 지사가 나오시면 굉장히 그 두려운 상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후보를 결정을 해서 본선 채비를 해야 된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광재 지사는 의사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여론을 듣고 있는 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책임감도 상당히 느끼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라도 이제 선거에 나서게 되면 또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에 대한 걱정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놀란 것은 김진태 후보자가 추가로 경선을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서 5.18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 이제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입장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게 또 다른 윤심이 작용해서 저렇게 사과까지 하시고 경선에 참여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강원도에서 뭔가 흥행이 일어나는 이제 모습이나 이런 게 뭐 달갑지는 않죠. 그러나 저는 뭐 이광재 전 지사께서 결심을 해주신다면 민주당에게도 큰 기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수도권에도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주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또 결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충분히 고심하고 잘 결단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 큰 그림이 좀 다 안 그려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잡음들을 다 해소해 나가면서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큰 그림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 얘기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지금 법사위원 네, 계시죠? 제가 법사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그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속력이 있는 그런 의견은 아닌 거죠? 예, 지난 70여 년간의 이제 이 사법행정 체계를 쭉 돌이켜 볼 때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지나치게 검찰의 권력을 좀 비대화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거나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로남불, 뭐 이제 식구 감싸기, 뭐 그랜저 검사다, 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요. 그 인권 이제 수호 기구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치적 수사나 자기들 권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 선진화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기분리라고 하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선진국처럼 좀 분리시켜서 그야말로 검찰이 이제 기소를 전담하면서 이 피의자들 수사를 받는 분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 좀 집중하고 전체적인 수사의 이제 이 민주적 통제, 사법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그 본령의 기능을 좀 제대로 찾아주자 이런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이 있는데 일부 조금 논란이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법안 1소위원회가 열려서 논의 중이고 오늘 2시에 원래 개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약간 뭐 다른 논란 때문에 지금 제대로 열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충분히 심사 과정에서 저는 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이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논의의 계기가 이제 이번에 저는 마련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런 선진적인 그런 형사사법 체계로 좀 선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막말 논란 때문에 지금 멈춰서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논의는 진행될 거 아니에요? 시간 너무 좀 촉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궁극적으로 보면 수사권, 그러니까 검찰권이 너무나 비대하다.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다. 이 원론적인 내용에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궁극적으로는 분리되어 간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반대한다기보다도 이걸 이제 분리를 하는데 이 갑자기 분리가 탁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고 또 이 대안들이 잘 이렇게 서야 제대로 이렇게 개혁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검찰 권력이 강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의 사법화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서로 갈등을 하면서 진영 대립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검찰로 갖고 가서 이거 좀 봐주세요. 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검찰한테 다 의지를 하게 되고 검찰이 이쪽을 봐줄까 저쪽을 봐줄까에 따라서 뭐 막 이 정권 권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검찰이 비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 스스로가 만들어낸 지금 책임인 거예요. 그 결과물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검찰의 권력을 좀 합리화하고 좀 축소하자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강행 처리한다 민주당이 그러면 이 정치의 사법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취지 그리고 그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권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의도와는 달리 빚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이라든가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조금씩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물론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자꾸 불신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켜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개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공약한 것도 보면은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예산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검찰 조직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공약을 냈고요. 또 거기다가 한동훈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하는 동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하던 공직자들의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왕장관 중에 왕장관이 탄생하는 셈이거든요. 총리보다도 훨씬 센 법무부 장관이 되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직 공무원이 고위직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인사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되고요. 특히 산하기관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전이다 뭐다. 그 많은 공공기관의 모든 임직원들이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법무부가 아시다시피 그 주요 간부들이 다 검찰 출신이고 현직 검사들이에요. 이게 수사 자료하고 뭐가 다르냐고 구분이 안 되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뭐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하지 않겠다. 왜 못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구조적으로 보자면 자기의 가장 측근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 있고 그 장관이 모든 인사 자료를 한 손에 거머쥐게 되는 구조고 거기에 법무부 산하에 사실은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이거는 때문에 제도와는 또 좀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시는 상황에서 사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검찰공화국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를 일단 지금 이제 선진국처럼 하자는 데는 이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큰 이제 공감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동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검찰 선진화에 대한 뜻이 동의가 된다면 굳이 이거를 지금 반대하실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그렇다면 이제 우려가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서로가 열린 가슴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대화를 한다면 저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의장께서 외국의 순방 일정도 지금 취소하시면서 네. 중재에 나서시겠다고 어제 하셨기 때문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국회 내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뭐 괜찮은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토론에 임해 주시고 대안을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어젯밤에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생트집을 잡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측에서 소위에 불참하시면서 약간 막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막말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 하나를 문제를 삼아서 소위를 지금 불참하겠다고 좀 하고 계신데 이렇게 파행시키는 거는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싶네요. 보니까 제도의 문제와 또 정책의 문제, 대통령의 정서적인 지금 것도 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좀 불신이라든가 굉장히 이런 섞여서 것들이요. 좀 네, 어려운 네.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요. 이렇게 이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거 말고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해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안을 딱 제시를 하고 국민들하고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 쪽에도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그 인사 검증 문제도 사실 저 같으면 사실 인선을 하는 형식적으로 어쨌든 국무총리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제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또는 국무조정실 이런 쪽에 인사 검증하는 어떤 파트를 두면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정이 됐고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요?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해서 경찰하고 역할 분담을 하게 되면
경찰 개혁의 이 과제가 또 중요한 과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공룡이 되고 지나치게 비대화되면 그렇죠.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자치경찰제도 본격 시행을 하면서 경찰의 개혁을 단행을 하고 또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를 통해서 정보경찰 문제도 일정하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인사검증의 이 정보경찰의 역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전체적인 조직 설계와 역할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이현조인 아까 제안하신 대로 인사검증 시스템을 새롭게 좀 한번 짜보는 것도 그런 거를 제안을 예, 하시면 되죠. 충분히 뭐 논의가 될 대화할 수 있는 있거든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토론이 되면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말씀처럼 이렇게 좀 너무 논의가 급하게 네. 건설적으로 진전이 서두르니까. 됐으면 우리 이현조 의원님 근데 막 위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급하게 막 밀어붙이니까 네.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근데 이러다 보면요, 제가 저 조언을 해드리면 그러면 국민들이 견제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뭐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많다. 이건 이제 제가 조언으로 말씀을 저희도 이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민되는 대목이긴 한데요. 그러나 검찰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넓고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그게 지금 시점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또 다른 기회를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저는 국민들과 충분한 공감을 통해서 이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민적 동의 이런 걸 구하는 데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뭐 공감합니다. 예. 예. 제가 몇 가지 더 궁금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여쭤볼 시간은 지금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